네, 지난주에 커피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커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화에 나누어서 녹음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 뭐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스타벅스 얘기하고 블루버틀 얘기하고 네, 블루보틀 얘기하고 그다음에 빈브라더스 네. 얘기하고 네. 그랬었는데 오늘 약간 스몰톡 느낌으로 커피 시장 트렌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의 그 커피의 트렌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커피 프림 설탕이었죠? 처음에는 333이었죠. 333 아 333 너무 많이 넣는 지금 거 아니에요? 다시 또 궁금하긴 하지만 우디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제가 그 예전에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이제 주임 원사님이 333. 아, 주임 원사님한테. 주임 원사님이 뭐예요? 주임 원사님. 주임 원사라 하면 쉽게 말하면은 그 부대의 모든 거를 알고 있는 구루 같은 분이죠. 네. 왜냐면 그 원사라는 분은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원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그건 아니네요? 그쵸. 하사관 중에 최고인데. 네. 부사관 중에 부사관 중, 부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부사관 중에 최고인데, 부사관 분들은 보통 부대를 옮기질 않아요. 아 계속 고인물처럼. 네, 고인물. 그 부대에 모든 걸 알고 있는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답하겠다 개인적으로는. 군대 이야기까지 하지 않아요. 갑자기 머리 가네? 군대 커피. 네. 근데 이제 주임 원사님. 주임 원사 이야기하면 이제 또 끝도 없어가지고. 군대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커피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취향이 뭐 예전 인스턴트 커피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333으로. 네, 333.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그런데 악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행정병을 한 3, 4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때 이제 커피 타는 게 많이 늘었죠. 누구는 얼마, 누구는 다 커스터마이즈 해서 드렸어요. 다 외우고 있었겠네요? 네. 하긴 예전에는 직장 내 갑질 중에 하나로 커피 타오세요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듣기로는 커피 타오세요 막내한테 시키는 게 옛날엔 굉장히 좀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막내 들어왔는데 커피 사오세요 하면 완전 갑질로 생각하지 않나요? 요즘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프림 설탕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없기도 요즘 하죠. 사무실은. 네. 없기도 하죠. 그냥 뭐 맥심 그 스틱 정도는 자판기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스틱. 네. 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좀 당연히 갑질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를 타오라고. 그쵸.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커피 타러 들어왔냐? 이렇게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커피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뭐 되게 유행 트렌드도 있지만 저는 그런 약간 어두운 시절도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 그래서 예전에 저도 S모 기업에 다닐 때 근데 또 거기서는 일부러 더 막 여자인 직원들한테는 안 시키려고 해가지고 막 또 너무 어린 직원한테도 안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부장님이 과장님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켰어요. 요즘에 그 상황에 약간 그 앞단계 판이네요. 요즘 아예 못 시킨다면 네. 그거를 시킬 수 없다는 아는 분위기가 형성은 됐고 네. 근데 어린 친구들 무섭다는 것까지는 그쵸. 아는데 너는 만만하니까 네. 시킨다. 넌 그래도 시키면 하겠지. 약간. 그리고 그분은 오랫동안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쵸. 요즘에 X세대가 약간 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윗분들은 이제 그분들 만만하고 그분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그쵸. 그분들은 오히려 막대하고 이제 다른 새로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한 단계 더 좀 눈치 건넌 보고. 세대한테 눈치 보고. 중간에 껴서 가자 같은 거. 항상 중간에 낀 세대가 그렇죠 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커피 프림 설탕 유행하고 그 다음에 스틱으로 왔다가 갑자기 아아의 시대가 갑자기 어느덧 왔어요. 이거 스벅이랑 같이 온 걸까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카노. 제가 뭐 지난번에 이제 지난 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메리카노와 아이스라는 거는 커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상것으로 취급합니다. 상껏. 네. 미국 놈들 약간 이런. 네, 미국 놈들, 네, 근본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진짜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게 그 커피 기원 아시죠? 아니 몰라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커피의 기원은 중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거기는 이제 모카항에서 그 트레이드가 많이 됐던 거고 원산지는 제가 또 세계지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계지리. 네, 세계지리. 그 아프리카 동부에 그 아비시니아 고원이라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거기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썰 중에 하나인데 양치는 이제 목동에 있었는데 양들이 어떤 빨간색 그 체리를 먹더니 애들이 막 엄청 좋아서 막 빙글빙글 뛰어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던 게 이제 커피다. 일종의 마약. 네, 뭐 하나의 뭐 어떤 각성 아니면 카페인. 네, 기호식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커피가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픈 점이 생산지랑 소비지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커피가 많이 유통되는 곳은 뭐 미국, 호주, 그다음 북유럽 같은 곳들이 이제 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 많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자본을 플랜테이션을 투입한 곳은 그 부자 나라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농장이 많이 위치한 뭐 아프리카, 그리고 그 남미, 중미 이런 곳들은 사실 그 현지에서 나는 커피를 거의 잘 마시지 못한대요. 네. 커피 벨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적도부터 어디까지 딱 이렇게 더운 지방인데 네. 또 그게 완전 더우면 안 된다면서요? 고원이 네, 약간의 고원. 네. 네. 그리고 여름에 건조하고, 네. 봄은 건조하고. 조건이 까다롭네요, 생각보다.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그 하는 데는 처음에 가공하는데 꽤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이제 대부분은 그 해외 자본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 농장주에게 위탁해가지고 판매하는. 저는 꽤 많은 그 단계가 되게 매뉴얼하게 이루어진다고 듣긴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동화가 안 돼 있고. 자동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커피 중에 그 워시드 커피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 100%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워시드 커피가 있고, 내추럴 커피가 있는데, 워시드 커피는 그 커피 체리가 있으면 체리를 이제 씨앗을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커피 빈이라고 하는 게 콩이 아니라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과육을 벗겨내야 되는데 그 과육을 이제 물로 세게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치과에서 씩 하는 것처럼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커피 씨앗을 추출하는 거고, 내추럴 프로세스는 이제 그 햇볕이나 이런 그늘에 말려서 이게 겉에 씨앗이 저절로 썩어서 없어져서, 그러니까 과육이 없어져서 이제 씨앗이 나오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주로 약간 조금 덜 잘 사는 나라. 워시드 같은 건 조금 더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서 훨씬 조금 이제 상황이 나은 나라, 그런 곳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내추럴 커피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한데, 그게 좀 특이한 맛인 게 약간 와인의 농익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과육의 이제 맛이 거기 커피 빈의 씨앗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신기하다. 네. 요런 그 커피 스몰 토크가 이제 요즘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와인하고도 비슷하게. 네네. 커피도 되게 베리에이션이 많고. 최근에 이제 이슈 됐던 게 작년부터 커피를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몇 가지 향을 넣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박하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것의 원조가 이제 옛날에 헤이즐넛 커피거든요. 그 2000년대 많이 먹었던. 그거 강제로 넣은 네, 거였어요? 그것도 가양한 거예요. 그런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야겠다. 네. 근데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바리스타들 사이에서도 그게 근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는 이제 그 논쟁이 조금 있고, 뭐 일부 바리스타, 되게 구루 바리스타도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씀 주신 분도 있는데, 시장이 원하면 이제 아주 고객지향적인 거죠. 근본은 아니지만 네. 팔리면 한다. 그런 근본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하기는 주장이.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취급도 안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창 유행하고 막 얼주가라는 말도 생기고, 실제로 얼마 전에 작년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 엄청 눈 오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가는 게 뉴스에 찍혀가지고 박제된 적이 있거든요. 코리안들 대단하다. 네, 역시 한국인들은 얼주가다.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유행어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왜 아메리카노냐 했을 때, 예전에 이제 아메리카노 물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을 많게 하는 건데, 예전에 그 모카바 이제 흑인들 그 노예 시절에, 그러니까 안 좋았던 어목했던 시절에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각성제로서 아메리카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슬프다. 물을 많이 타가지고. 그것이 아메리카노의 기원이라는 기원이라는 그런 썰이 있긴 해요. 저번에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인강 듣다가 그 말 들었어요. 근데 사실인지는 팩트는 체크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메리카노 왜 이렇게 좋아할까에 대해서 제가 바리스타 분들한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했는데 말씀 주신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한국 사람들은 그 밥을 먹고 나서 어떤 탄 물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숭늉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숭늉 맛이랑 이제 아메리카노 맛이 비슷하다는 거죠. 숭늉 먹는 느낌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스타벅스 원두는 좀 이따가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강배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강배전이라는 게 되게 세게 태우는 건데, 세게 로스팅을 하는 건데, 강배전을 하면 그 맛이 어떤 곡물이든 다 비슷해요. 네, 그게 커피 퀄리티와 숭늉과 비슷한 맛이 더 근데 이게 퀄리티 컨트롤의 그 비결이긴 한데, 그런 이제 탄맛?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옛날에 누룽지가 이제 그 솥에 네. 눌러 붙었던 그 그렇죠. 강배전 그렇죠. 같다. 네, 그냥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이제 그렇게 됐다. 아, 되게 익숙한 맛이다. 정말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굉장히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뭐 이것저것 되게 자신의 취향대로 먹잖아요. 그래서 커피 대용으로 보리차가 네, 좀 맞아요. 있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마침 저희 둘 다 하늘 보리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침에 아메리카노가 부담스러울 때 좋습니다. 그래서 아가 한창 유행하다가 잠깐 콜드브루가 왔었어요. 아시나요? 콜드브루. 네. 잠깐 콜드브루 유행이 왔었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됐죠. 네. 그때 콜드브루는 보통 콜드브루를 내리는 그 통을 네. 보여주잖아요. 딱. 그쵸 그쵸. 이거는 굉장히 몇 시간 동안 진짜 똑똑똑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장인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 정성을 같은 들여가지고 느낌. 한 방울 한 방울 짰다. 근데 먹어보면 정작 뭐 그냥 진한 특이하진 않은 아메리카노. 진한 아메리카노. 그죠. 좀 더 세죠. 그 네. 카페인이. 맞아요. 카페인이 더 센데 왜 카페인이 세냐면 카페인은 그 원두랑 물이랑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진대요. 녹아 나오는 거고. 근데 콜드브루는 이제 천천히 계속. 차가운 물로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계속 접촉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높다, 되게. 그래서 저도 항상 콜드브루 먹으면은 뭔가 더 각성이 심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심장 뛰고 네. 목 뒤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커피라는 것 자체가 약간 현대인들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나의 최대치를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집중력과 이제 내 체력보다 더 일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그런 부스터죠, 각성성, 부스터. 네, 부스터로 많이 먹어서 그래서 점점 더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경쟁 사회에서 약간 맞아요. 살아남기 위한. 그럼 한국이 지금 커피가 잘 된 이유는 또 한국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조금 가설이 생기네요. 그쵸, 가능성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맛으로 즐기는 커피는 정말 얼마 안 됐고 보통 공간 제공하는 그 초단타 그 부동산이거나 네. 아니면 자연강장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바카스의 점유율을 그 커피가 가지고 오고 있지 않나. 그랬겠네요. 네, 그런 그렇죠. 생각도 있어요. 경쟁 그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콜드브루 유행하다가 갑자기 또 네스프레소가 엄청 핫해졌어요. 근데 네스프레소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 맞죠? 네스프레소 미국 브랜드 아닌가요? 미국 거예요? 네, 네슬레 같은데. 네슬레? 네, 스위스 자본이죠, 네슬레. 네슬레는 그래서 그게 한창 또 엄청 핫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이제 탕비실에서 뭐 솔직히 에스프레소 기계 갖다 놓는 건 오바니까 네스프레소 기계 대신 갖다 놓는 데는 꽤 있더라고요. 그냥 그 캡슐 캡슐만- 커피 말씀하시는 네, 캡슐 거예요? 커피. 응. 캡슐만 사다 놓으면 돌체 되니까. 구스토. 네, 맞아요. 음.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퀄리티가 꽤. 네, 맞아요. 그 크레마도 생기고 맞아요. 디카페인도 있고 뭐 종류도 꽤 다양해서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거는 B2B 이제 커피 시장 거기랑 이제 많이 이어지는 건데 그 네스프레소는 단점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ESG 관점에도 안 좋고 그리고 그 관리 리소스도 되게 많이 든다.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 이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뭐 빈브라더스나 아니면 일부 몇 개 이제 회사들이 그 예전에 이거의 원조가 뭐냐면 옛날에 동구전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아냐? 뭐 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가 했는데 거기 되게 알짜 기업이었거든.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 자판기 이제 간이 그 공구전자인가요? 동구전자. 네, 동구전자. 동구. 네. 그래서 그 자판기 같은 거, 그 우리가 먹는 그 오. 모카골드 같은 그런 맛이 나는 이제 그걸 보급하는 B2B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되게 알짜 기업이거든요. 이게 원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subscription fee를 받는. 근데 좋은 회사네. 이제 이걸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뭐 빈브라더스도 있고, 뭐 리빙 더 라이프라는 곳도 있고, 몇몇 곳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B2B로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마셔보면 실제 일반 바리스타가 내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내려져요. 저희도 이제 그 자판기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 머신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더라고요. 기계랑 같이 해서 subscription 베이스. 이 시장도 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커피가 거의 필수제가 돼버려가지고 진짜로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티 종류는 없어도 되는데 커피는 없으면 안 되는 느낌? 그렇죠. 어딜 가나? 그렇죠. 그럼 어쨌든 커피가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네스프레소까지 얘기했고 네. 네. 달고나 커피 항상 그 코비드 때 난리가 났었죠. 네. 뭔가 그 유튜브 세상에서 네, 엄청 유튜브 세상에서. 그게 한창 유행하고 나서 카페들에서 온갖 그 카페에서 달고나 커피가 메뉴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잠깐. 한창 달고나 정말 미친 듯이 유행했다가 그 말씀하셨던 에스프레소 바, 네. 에스프레소 바도 이게 결국은 아직 어떤 유행 중이죠. 문화가 들어왔을 때 네. 한 번은 오리지널이 거쳐가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뭐 커피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근본은 무엇일까? 그렇죠. 아. 근본을 찾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음. 처음에 미국 피자를 먹었다가 이게 진짜 피자가 아니래. 그러면 진짜 피자는 뭐야 하면서 찾아가다가 결국은 마르게리타 피자가 원조였대.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마치 미국 피자는 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커피도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근본을 찾아왔다. 네. 근데 저 그렇게 한국 문화에는 맞지 않죠, 지금. 에스프레소 바요? 왜냐면 자리를 별로 안 놓잖아요. 수다가 안 되는 분위기죠, 거기는. 한국 문화적 맥락에는. 네, 먹고 나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건 그냥 경험하러 약간 가보는 느낌이 맞아요, 더 약간.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쩌면 이게 한국에 옛날에 있던 그 선술집? 선술집. 네, 그 대포집? 약간 그런 문화랑 비슷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태리가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해요. 다 전체적으로 밥 먹고 나서 요거 한 샷 먹고 나가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꽤 오래 가지 않을까요? 지켜보시죠. 그럼 지켜보면 들어온 지 좋을 얼마 안 것 같아요. 됐으니까. 네. 네. 요즘에 약간 아샤추 아세요? 네. 아샤츠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꼭. 근데 이건 은근히 파는 데가 없어요.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예요? 아이스티에 샤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요즘 MZ세대들은 아샤추를 먹어요. 근데 요거를 요즘이라고 딱 말하고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 약간, 2019년부터 네, 나오더라고요. 한 2, 3년 됐어요, 네. 사실. 네, 2, 3년 됐고. 진짜 매니아들만 이제 특별하게 시켜먹는 약간 그런 메뉴인데, 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약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약간 이게 원조가 그 자몽허니 블랙티? 이것도 아이스티네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샷 추가해서 많이 마시더라고요. 비슷하다. 네. 아. 자몽허니 블랙티에 샷 추가? 그거는 예전부터 꽤 많았어요. 몰랐어요. 작업을, 맛있겠다.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잘 모를 때 서울 물물을 그 같이 일하던 누나가 스타벅스 데려가서 아메리카노나 어떤 에스프레소 그 베리에이션이 아니라 자몽허니 블랙티를 사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서울 맛이구나. 서울 유행이다. 무슨 아이스티를 마시냐 그 스타벅스 와가지고 근데 다르더라고요. 감동. 그러니까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야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를 시키지 않은 여유. 이거 참 부럽다. 마치 에버랜드에 가서 기차를 타지 않고 네. 장미만 보고 가는 네, 뭐 그런 거죠. 자유용권을 샀지만 놀이기구는 타지 않는다. 그렇죠. 나름 문화 컬처였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우디랑 생각이 비슷해서 티는 좀 더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네. 좀 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약간 이제 재무적인 관점이 아닐까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그래도 같은 돈을 내는데 커피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쵸, 하고 그쵸. 뭐 되게 많이 해주는데 티는 티백 하나 딱 넣고서는 기다렸다 준다. 성의가 없다. 이게 왜 6,000원인가? 나도 타먹을 수 심지어 있는. 심지어 더 비싸기까지. 네, 맞아. 더 비싸요, 진짜. 근데 자몽허니 블랙티는 손이 많이 가요. 이게 뭐 넣고 이게 흔들어야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웬만하면 다 그냥 기계가 스타벅스는 특히나 자동화가 모듈화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흔들어야 되더라고요. 뭔가 또 있구나. 노동이 들어가. 노동 집약적인 음료다. 작업을 오늘 후식은 작업을이다. 근데 거기도 은근히 카페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약간 그 티 블랙티니까. 종류도. 네. 저는 또 요즘의 유행은 디카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디카페인을 많이 먹는데 디카페인에 대해서 살짝 조사해봤는데 국제 기준으로 카페인 97% 이상, 국내 기준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0은 아닌 거예요. 조금 있긴 있는 거예요. 저는 디카페인 그래서 먹으면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게 진짜 얼마나 제거됐는지는. 그래서 가끔 먹으면 그래도 여전히 좀 약간 각성이 들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제거됐는지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신 편인가 보네요, 앨리스. 네, 좀 약간 요즘 들어 민감해졌는데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약간 제로 트렌드가 엄청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제로, 뭐 칠성 사이다도 제로. 웰치스도 제로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다 제로야,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제로 트렌드 이제 그 커피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카페인이 없는 그런 유행이 좀 있어서 웬만한 카페들은 거의 다 제공을 하는 것 같고 네. 특히 그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원두가 조금 더 비싸대요. 그 추가 공정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디카페인을 먹으려면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더 내야 된다는 네, 그런 점이 있어요. 제이콥은 디카페인 드시나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맛이 똑같나요, 그러면은? 조금 다릅니다. 네, 약간 조금 연한 다르긴 느낌이 해요. 들어요. 그게 블라인드 들어요. 테스트에도 알 정도예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알고 먹으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코카콜라랑 코카콜라 제로 뭐 사이다와 이제 제로 사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근본주의자라서 카페인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오리지널 마시지 아니면 왜 먹냐. 저는 뭐 이건 차이지만 제로 콜라 드시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해요.
옆에 있는 음식이 훨씬 더 칼로리 높은데 그걸 요만큼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로 콜라에 먹을 거면. 그렇죠. 보통 콜라 먹을 때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제로 네. 콜라만 먹는 거는 정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데 제로 콜라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입맛을 돋궈서 오히려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결국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제로 콜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디카페인은 확실히 밍밍한 맛은 있어요. 약간 그 쓴맛이 좀 약간 더 부족해. 숭늉으로 가는 건가요? 네, 좀 더 약간 마일드한, 네, 약간 더 숭늉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커피 트렌드를 쭉 한번 추억팔이를 해봤는데 또 요즘 어떤 커피 관련 핫한 비즈니스가 있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디 선생님께서 네. 요즘 핫한 거 몇 최근에 가지, 핫한 네. 거, 예. 이게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핫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의 혁신 사례를 꽂자면 저는 인스턴트 커피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맥심 모카골드로 대표되는 오. 네,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게 저는 예전에 스타트업 투자를 계속 했었으니까 이게 스타트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랑 그리고 스케일업이 가능한가인데 이 인스턴트 커피는 기존의 문제들 해결하고 그리고 스케일업을 되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존 커피 생산지에서 소비지와 거리가 되게 멀고 그리고 보관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습도도 맞춰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가공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이제 커피를 아무나 마실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커피가 처음 들어갈 때 고종 황제부터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의 음료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스턴트 커피는 뜨거운 물만 넣으면 누구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 미국의 어디 맥심 만드는 그러니까 리얼 맥심 만드는 이제 거기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되게 터져서 이제 되게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레시피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에서? 외국의 어느 기업에 네. 있어서 그 저희가 특허를 로열티를 내고 계속, 있다는 네. 내고 있군요. 아, 그런 얘기 그래요?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건 줄 알았는데 네. K 커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흥한 데가 사실은 오리지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네네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제 그 고인물 같지만 소소하게 계속 혁신하고 있는 게 맞아. 요즘 좀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맛의 베리에이션도 있지만 용기 자체도 그 이지컷 그리고 맞아요. 쉽게 뜯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설탕을 어디를 잡으면 설탕을 조절할 조절할 수 수 있는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그거 한창 엄청 신기했었는데 나왔을 때. 약간 이게 혁신 사례라는 건 조금 혁신 사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 몇 년 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좀 핫했던 이슈가 그 카제인 나트륨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에서 이제 프렌치 카페 믹스에서는 우리는 뭔가 없다고. 네, 맞아요. 카제인 나트륨이 아니라 우유를 넣는다.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우유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기존의 카제인 나트륨 넣었던 1, 2위 플레이어들은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례가 나온 게, 제가 학부 때 또 경영학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관여 제품? 그러니까 저관여 제품이라는 어떤 걸 구매할 때, 어떻게 보면 탑 오브 마인드에 있는 그냥 본능적으로 구매한, 예를 들어 오뚜기 3분 카레, 뭐 치약은 뭐 2080, 뭐 어떤 기타 등등. 어쨌든 그냥 별 생각 없이 구매하는 제품들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관여 제품은 일정 수준의 그 점유율을 넘어가면 2등, 3등 제품에 다른 광고를 해도 1등 제품의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여기 카테고리 안에서는 얘가 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광고를 해도 1등 제품의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간다. 신기하네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이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관여 제품은 오히려 1, 2, 3등의 랭킹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당시 요즘 뭐 이미지는 좀 좋지 않지만 남양이 이런 이제 어그로를 끌어서 카제인 나트륨 나쁜 거야. 우유가 들어간 게 좋은 거야. 옛날에 뭐 라면 때 이제 삼양하고 농심의 우지 파동처럼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2등이 테이스터스 초이스였고 1등이 맥심이었는데 동서에서는 맥심이었는데 남양이 2위까지 올라갔었다. 그리고 1등이 이제 맥심에서도 카제인 나트륨이 몸에 좋지 않지 않다. 분유에도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 김연아가 광고하는 화이트 골드 그거를 결국 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을 회복하게 됐다. 그런. 근데 은근히 커피 회사들이 비싼 모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김태희, 김하나도 그렇고 뭐 네. 카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유. 공유 네. 덕분에 근데 너무 남는 장사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저는 그 코웨이 네. 엄청 돈 잘 버는 회사잖아요. 네. 지금 요즘은 동남아에서 난리가 나고 있답니다. BTS? BTS를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소득층은 그 BTS가 광고하는 코웨이 정수기를 집에 놓는 것이 부의 상징. 와. 그렇게 됐어요. 해외 진출했구나.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1조 매출이 나고 있대요. 대단하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금 이쪽으로 쫙 펼치고 있고 이게 구독 모델이 거기 정착되면은 또 이제 잘 안 빠지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BTS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와, 괜히 좋아하고 BTS 쓰는 게 아니구나. 네, 전 개인적으로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웬 코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코에 있는 정수기로 바로 연결이 됐는데 아마 다른 새로 나간 나라에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뭐 훨씬 더 이게 자유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렌탈 사업을 그냥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정수기도 하고 안마의자도 하고 뭐 이거 다. 네. 근데 그 어떤 그런 식품 카테고리의 광고 모델은 하나가 들어가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카골드 하면 이나영 거의 한 15년, 20년째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미즈 담터 아시나요? 미즈 담터? 아니요, 뭐예요? 미세스 담터? 그 보시면 압니다. 담터? 네. 알아요, 저. 알아요. 그, 있어요. 뭐죠? 네, 아줌마, 보시면 알아요. 아주머니 진짜 있는데 보시면 알아요. 미즈 담터 있습니다, 이분. 근데 이분 얼굴 보면 담터가 생각나요. 저분이 모든 음료의 모델 똑같은 표정으로 배경만 바뀌잖아요. 패키지가. 누구예요? 미세스 담터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냥 몰라요. 담터입니다. 근데 드라마도 찍고 막 하셨. 네, 그 나중에 이거 패러디 돼가지고 뭐 나왔던 것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혹시 요즘 핫한 거 없을까요? 어디 혁신 아래. 아, 커피요? 커피 더 하나 더 있는 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지만, 네. 우리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스타벅스인데, 네. 스타벅스는 어떤 부분에서 혁신이었을까? 제가 예전에 또 스타벅스 군대 전역하고 알바 이제 하려고 지원했었거든요. 지원만 하신 거예요? 지원했었는데, 네. 그때 다른 일, 거기가 연락을 좀 늦게 줘가지고 거기 일을 못하게 됐었는데, 근데 스타벅스는 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파트타이머고 그 계약직으로 넘어가고, 무기계약직. 네,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고, 이제 부점장이 되면 그 정규직이 돼요. 신세계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도 똑같이 받을 수 있고. 근데 되게 놀랐던 게, 저는 그냥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자소서를 1000자를 써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게 생애 첫 자소서였어요. 썼구나, 그래도. 네. 그래서 그 자소서 쓰려고 제가 하워드 슈츠, 그러니까 스타벅스 파운더의 책도 읽었습니다. On Word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게 퀄리티 컨트롤해서 그 파트타이머들 받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정말 대단한 게 뭐가 있냐면, 스타벅스의 가장 큰 강점은 뭐 이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있지만 맛이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가면 그 스타벅스에 꼭 들어가서 이제 한 잔 마시는데, 그게 마치 이제 여행자들의 포켓몬 센터라고 하거든요. 가서 이제 충전돼서 나오는. 그쵸.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맛이 같냐 했을 때, 여기는 템핑을 하지 않아요. 템핑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두들기는 그 원두 이제 가른 거, 이제 그라인딩 해서 담아서 이렇게 템핑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걸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템핑을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자동 머신에서, 거기서는 에스프레소 추출하는데, 그 바리스타가 하는 일이 거의 없대요. 다 자동으로 돼 있고. 네, 완전. 근데 요리는 사실 음식이라는 건 대부분 계량과 이제 좋은 재료, 일정한 재료에 이제 대부분의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데, 스타벅스는 인간이라는 변수를 거의 없앤 거예요. 대부분 공정을 이제 모듈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바리스타의 실력에 따라서 바리스타들 별 달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어디 컴피티션에 뭐 어떤 수료를 하면 이제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달리는데, 그런 분이나 초록 치마 입으신 분들이나 내린 에스프레소의 맛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로스팅을 강배전을 합니다. 네. 강배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강배전이, 태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우는 강도가, 로스팅을 하는 강도가 훨씬 더 세게 하는 건데, 근데 약배전, 뭐 중배전, 강배전은 보통 나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배전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그 원두의 베리에이션, 맛의 베리에이션은 되게, 향이 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맛 고유의 향을 되게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들은 보통 중배전이나 약배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등급이 있거든요. 뭐 스페셜티, 뭐 커머션, 뭐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 강배전을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원두나 좋은 원두나 퀄리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이제 맛이 거의 비슷한데, 그게 원두도 그 어느 나라에서 오느냐,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제 가격이 플럭슈에이션이 있을 거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급 문제가 있을 텐데, 스타벅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맛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비결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공정의 모듈화, 그리고 재료를 거의 1원화, 강비전 로스팅을 해서 이제 1원화 했다. 네. 거의 커피계의 맥도날드네요. 맥도날드. 정말 미국에서 커피가 맛은 없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라는 게 무엇을 기대하고 가고 그쵸. 예측한 맛을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냐? 그게 되게 생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인데 소비자로서는 이제 그런 거 기대한 바를 그쵸.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타벅스 가는 거죠. 그렇죠. 스타벅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카페베네가 네. 스벅보다 많은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오명이지만 바퀴베네란 말이죠. 그때 한창 하이킥인가 무슨 엄청 네. 시트콤 유명한 게 있었는데 항상 거기서 네. 네, 그 잊을 수 없는 그 노래. 네. 네, 그 노래에 항상 그 밑에 뜨는 게 카페베네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매장이 1000개 넘었었대요. 맞아요. 네, 진짜 어딜 가나 있었고 음. 정말 빠르게 오픈을 했었고 결국 지금은 망했는데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한 10년도 안 돼서 창업한 지 10년도 안 돼서 거의 사실상 물론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이제 조그매졌는데 그때 얘네가 그 돈을 버는 방법이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사실상 수익 구조였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맹점을 열어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그 돈 받아서 이제 벌어가는 그러니까 가맹점이 계속 늘어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가맹점이 느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장이 멈춰갈 때쯤에는 더 이상 수익 구조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솔직히 커피가 맛이 없었고. 네. 왜냐면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쵸. 갑자기 너무나 빠르게 스케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PMF 찾기 전에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 오퍼레이션이 잡히기 전에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게 되는 엔드 유저들의 안 그쵸. 좋은 리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쵸. 네. 그런 카페베네도 있었다. 제가 알기로 그 카페베네랑 망고식스? 망고식스. 네, 그게 아마 비슷한 같은 회사에서 했던가? 맞아요. 알고 그 있어요. 원래 카페베네에서 창업자가 영입했던 공동대표 같은 강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사람이 약간 커피왕 같은 거였는데 음. 그 사람이 카페베네 살짝 마탱이 갈 때쯤에 퇴사해가지고 창업한 게 망고식스래요. 음. 근데 그 망고식스 창업한 게 홍콩 같은데 망고 음료 막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허유산인가? 뭐 그런 거에 줄 서 있는 걸 보고 이제 자기도 창업을 한 건데 약간 우리나라 감성이랑은 안 맞았죠. 네. 저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맛은 있었는데 뭔가 망고가 뭐 사실 우리나라가 나오지도 않고. 네, 나오지도 않고 네. 비싸고 그때 당시에도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었는데도. 그래서 뭔가 마켓핏이 안 맞아서 프로덕트 마켓핏이 안 맞지 않았나. PMF가 안 맞았다. 네, PMF가 안 맞지 않았나. 네, 맞아요. 카페 하나씩 추천하고 끝낼까요? 서울에 있는 걸로. 서울에 있는 거요. 네. 업무지구에 있는 거. 업무지구? 약간 강남이나 뭐 강남? 여의도나 종로나 사실 강남에는 네. 별로 좋은 카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타짜도르. 타짜도르 왜 좋으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에스프레소를 안 먹어서 네. 근데 아메리카노 먹어도 맛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색다른 인테리어와 분위기? 네. 조용하고 신논현의 타짜도르. 네. 그 실제 이탈리아 타짜도르의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영업하는 네. 곳입니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저 사는 근처에 있는 건데 2월 로스터스라고 있어요. 2월 네. 숫자 2? 네, February 아. 로스터스 있는데 거기 한 2곳 정도 있는데 되게 로스팅도 직접 하고 그리고 그 햇볕이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간으로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곳이다. 그리고 커피도 그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두가 자주 바뀌는데 커피 퀄리티도 괜찮고 그리고 테이크아웃 하면 할인해 줍니다. 아, 아메리카노 기준 3,500원. 스페셜티 괜찮다. 커피인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완전 괜찮다. 좋죠. 네, 완전 괜찮다. 아, 하나 더 생각나는데 네. 또 이것도 저 사는 동네인데 그 잠실 쪽에도 오피스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 신양 로스터스라고 신양. 네, 신양 로스터스라고 음. 있는데 거기는 카페라기보다는 그 로스터리예요. 근데 약간의 쇼룸으로서 그 테이크아웃 커피 콜드 브루나 아메리카노 뭐 라떼 같은 아메리카노 간단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파는데 네. 그 거기는 이제 부부가 하세요. 근데 되게 좋은 퀄리티 원두를 스페셜티급의 원두를 테이크아웃 하면 2,500원? 우와, 네, 엄청 되게, 싸다. 네, 되게 괜찮다. 네. 근데 아마 그거는 엄청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로스터스로 이제 B2B로 파는 게 주력이고 약간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조금씩 이제 맛보셔라. 네, 맛보시고 이제 소문내고 그다음에 레퓨테이션을 쌓아서 B2B를 더 뚫기 위한 게 아닐까. 근데 괜찮다. 여는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음료를 파는 게 본업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는 자주 일하시는데 그 파는 시간은 조금 한정돼 있어서 잘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쇼룸이군요. 네, 쇼룸이죠. 신양. 왠지 네. 신씨랑 양씨여서 신양일 것 같은 신양 느낌이 좀 로스터스라는 이름이 그 부모님이 그 부부의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어떤 뭐 잡화점인가? 아. 거기에 이제 이름을 따서 아. 전혀 이제 커피랑은 상관없는 곳인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감성 있네요, 나름. 네, 감성 있죠. 아, 근데 그런 데가 집 가까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냥 네.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딱 맞아요. 2,500원이면. 근데 평일에는 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토요일인가만 하시는데 그 11시에 문을 여는데 그 앞에 가면 줄을 서 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콜드브루는 되게 한정해서 나오거든요. 아, 이미 엄청 유명한 데구나. 네. 휴. 근데 동네 주민들만 아는? 그러니까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진 않는 것 같고 주차장에 이렇게 있거나 그게 되게 B2C 고객이 친절하게 사갈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 부부분은 되게 친절하시고 거기서 원두 같은 거 뭐 팔고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맞아요. 신양 로스터스. 콜드브루가 유명합니다. 콜드브루. 네,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네. 그 속리단길에 있는 거죠? 네, 송리단길 신양 로스터스. 신양 로스터스. 좋습니다. 추천 감사드리고. 네. 저희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이 돼버렸는데. 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